국민의힘보다도 국민의당,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측이 특히 김경수 전 지사의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서 격앙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댓글 조작 사건만 아니었다면 당시 문재인 대 안철수의 승부는 알 수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거라고 하는 게 민심에 도도한 물결이 있거든요. 그 도도한 물결을 타고 가는 것이지 이 선거 자체를 댓글 몇 개 가지고, 그러니까 선거를 치른 분들은 큰 물결로 간다, 대세로 간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해요. 그래서 이런 조그마한 어떤 댓글 조작 자체가 선거판을 형사처벌 대상은 피해갔지만 최대의 범죄 수익 집단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태도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댓글 조작 사건의 최대 피해자였던 안철수 대표에게 빈말이라도 사과 한마디 할 법도 한데 청와대는 말이 없습니다. 예. 이태규 의원의 말 한 번 더 인용을 해볼까요? 안철수 대표 지지율이 무너진 뒤에 양강구도가 흔들리면서 당시 비문의 표심이 2017년 당시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에게 분산이 됐다. 만약에 댓글 조작 사건이 없었다면 승부를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다. 김은식 교수님도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저 말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박성준 의원은 2017년 대선이 일방적으로 바람머리가 있어서 문재인 대세론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만 그건 사실은 사실과 다릅니다. 2017년 3월 정도까지만, 3월 중순까지만 해도, 저도 그때는 이제 그 대선에 개입을 했었기 때문에, 3월 중순까지만 해도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문재인 후보를 추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2주 정도는 양강구도가 형성이 됐었어요. 이태규 의원 말대로. 그래서 안철수냐 문재인이냐로 사실은 그 압축돼 있었는데, 그때 기억하실 겁니까? 아바타 발언하고요. 예, 맞아요.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의 조폭 연루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 것들이 댓글에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게 별거 아닌 댓글 조그만 사건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은 뭐 포털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포털이 되냐면 그런 관심 있는 정치 기사가 뜨면 기사에 댓글 좋아요를 많이 눌러준 기사가 맨 위에 상단에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럼 대부분의 국민들은 포털을 통해서 기사를 보면 기사에 대한 여론을 짐작할 때 가장 위에 있는 좋아요가 많은 댓글을 보고 이 기사가 맞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아바타고 그게 조폭 연루예요. 그것들이 사실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숫자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건 상당한 거죠. 예. 그래서 양강구도가 깨졌습니다. 깨지고 나서는 이태규 의원 말대로 그러면 안철수냐 문재인이냐가 아니라 문재인을 반대하는 표심이 이제 각기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후보 대세론으로 이제 결론이 난 건데 이 부분을 숫자로 수치로 직접 증명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만 누가 봐도 대선의 결과에 상당히 막대한 영향을 미친 여론 조작이라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죄책감이 없거나 청와대가 이 부분에서 아무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제가 볼 때 과도한 오만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근식 교수님이 4년 전 당시의 여론조사나 이제 흐름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준비를 해봤는데 대선이 5월이었으니까 한 20일 전쯤에 당시에는 뭐 일부 여론조사긴 합니다만 문재인, 안철수, 양강구도에서 앞서 말씀하셨던 뭐 여러 가지 댓글 사건을 중심으로 한 여론이 좀 급격히 물줄기가 바뀌면서 이제 홍준표, 유승민 두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최 교수님, 다음 화면 볼까요? 아까 그 민주당의 박성준 의원은 뭐 그럼에도 조그만 댓글 조작 자체가 선거판을 바꾸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 말이 이제 선거판을 바꾸지 않는다는 동의해요. 근데 조그만 댓글 조작이란 말은 저는 굳이 할 필요가 없었던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댓글 조작이라고 하는 부분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를 가지고 한 거고 그건 잘못된 행동이잖아요. 그거 자체를 정당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어떤 형태로든 잘못된 부분이고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저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받아 마땅하고 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반성할 부분은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것이 그러면 선거 전체의 결과까지 영향을 미쳤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물론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전체의 결과 자체를 뒤바꿀 만큼의 영향을 미쳤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누구도 지금 그걸 숫자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런 잘못된 행동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됨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대선에서 댓글 조작 사건이 아니었으면 문재인, 안철수 승부 결과는 몰랐을 것이다. 이게 오늘 국민의당이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구정시장. 이게 결국 정통성 문제로 계속 되겠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있을 대선까지 이 이슈가 계속 끌어져 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이 대선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012년 대선 때는 국정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정보기관이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직원을 활용해서 댓글을 달았다. 이것에 대한 판결이 얼마나 엄중하게 나왔습니까? 지금 당시 그걸 지시한 원세훈 국정원장은 10년 그 형을 선고받고 지금 이 수감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뭐 민간이라고는 하지만 자발적이라고는 하지만 선거에 개입을 하고 여론을 조작을 해서 선거 결과를 뒤바꾸려는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가 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이 여론 조작을 시도한 것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린 겁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의 의사에 모아진 합의 어떤 지도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의 어떤 여론 조작으로 선거 결과가 뒤바뀔 수 있다. 이런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대법원이 이런 이 댓글로 여론 조작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중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국정원 댓글이나 이번 이 드루킹의 어떤 댓글 사건이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8개월 앞으로 남은 다음 대선에 그런 여론 조작이 없을 거라고 지금 보장이 안 되거든요. 만약에 어느 후보든 그런 이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몇몇 사람들을 동원한 댓글 조작 또는 여론 조작 시도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묻는다라는 이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수 전 지사 유죄 판결 후폭풍 얘기를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창원교도소에 재수감이 되는데요. 그 소식도 한번 다음 주에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